네, 여러분 기다리시는 스포츠 쾌도난마 시간. 이름을 바꿀까요? 코너 이름을? 뭐라고 바꿀까요? 스포츠 쾌도난마. 예. 한칼 스포츠? 한 칼, 아주 칼 이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최동호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주말 잘 쉬셨죠?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아시안컵 때 수비수인데 우리가 힘들게 끌려가던 경기나 잘 안 풀릴 때 돌고래처럼 팍 튀어 올라가지고 헤딩해서 골 넣었던 예. 김민재. 예. 김민재 선수. 그래서 막 아우 이거 이러다 예선 탈락도 이렇게 빡빡하게 해야 돼. 그럴 때마다 한 골씩 툭툭 넣어줬던 그 예. 선수 보니까 등치도 좋고 아주 상남자 잘생겼던데 예. 이뻐해도 부족할 판에 요즘 왜 이렇게 욕을 먹어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국민 욕바지. 욕바지? 예. 어느 일부 언론이 그래요? 우리 이강민의 오늘에서는 이제 다 밝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예. 방금. 스포츠지에서 스포츠 신문들. 욕바지 다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음. 국민 욕바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을 빌어서 지들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투사시킨 이제 거 한 아니에요? 거죠. 전말이나 좀 들어봅시다. 왜 그런지. 예.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어떤 선수냐 간단하게. 예. 2017년에 전북 현대에 입단했거든요. 17년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죠. 예. 근데 이 신인 선수인데 입단하자마자 주준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에도 데리고 가야지 된다. 그리고 발탁이 확실히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개막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부상당해서 못 갔습니다. 불운했죠. 아시안컵에도 대실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네. 그 센터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중앙 수비수인데 네. 모두들 2017년에 이제 김민재 선수를 보고서 좀 기대가 됐어요. 190cm. 수비수는 일단 피지컬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키가 굉장히 크군요. 예, 그 큰 키 가지고 우리 골 넣는 수비수라고 예.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세트피스에서 이 신장이 있으니까 이용해서 아시안컵에서도 헤딩으로만 2골을 뽑아냈죠. 그의 머리를 겨냥해서 볼을 정확히 주고 헤딩. 요즘은 헤더라고. 헤드라고 표현하는데 뭐 헤딩이라고 저는 계속 이제 옛날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됐는데 예. 근데 아시안컵도 중에서 조금 이제 논란을 겪었죠. 왜?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이 영입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 나온 단 직후에 중국 프로축구의 이제 베이징 고안이라는 팀으로 이적이 확정이 됐다. 이제 네. 글로 이제 옮긴 거죠. 그래서 일부 팬들은 아니 왜 이 프리미어리그를 버리고 중국으로 가느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석연치는 과정이 사연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전북 현대의 단장이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에 이 김민재 선수에게 확인을 했다. 너 영국에서 영입 제안이 왔는데 갈 거냐 안 갈 거냐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베이징 고원으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는 난 뭐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외국 프로팀에서 A 선수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A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게 아니고 A 선수가 소속된 구단 주에게 연락하는 겁니까? 예, 주로 이제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 국내 프로축구 리그의 선수들은 그 외국처럼 에이전트가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있습니다. 있긴 있나요? 예. 네. 있는데 이제 구단 간의 그 이적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안해 보면 이제 구단으로 먼저 연락이 갔습니다. 그런데 확실치 않은 제안이 있었어요. 뭐 그 이적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봉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고 그냥 슬쩍 한번 그냥 그런 정도의 성의 없이 수준이었습니다. 떠본 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등기부 한번 띄워보는 그런 수준이었었어요. 살 마음은 없는데 베이징 고안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베이징 고안에 베이징에 도착해서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아시안컵에서 내가 그 중국전에 3골을 넣었는데 중국전에 3골 넣은 게 이제 이 중국 팬들에게 나쁘게 보이면 나쁘게 보이진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워딩이 또 이제 정확하게 팬들에게 빌미를 잡힌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네요.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있나 그쵸. 싶기도 하고. 근데 엄청나게 인터넷상에서 축구 팬들의 이제 질타를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발끈했어요. 김민재 선수가. 일부 욕설이 섞인 댓글에 대해서 너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가 내 부모님이냐 왜 나한테
XX라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이제 더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 그러니까 댓글에다 대고 그렇죠. 그냥 화가 나니까 젊은 예. 형기에 일테면 뭐 부모 자식 간에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두 단어를 두 글자를 쓴 모양이니까 그렇죠. 예. 네가 우리 엄마 아빠야? 예, 왜 그렇죠. 이따위 말을 욕을 예. 쓰고 그래? 이렇게 썩 대답을 했군요. 예. 근데 뭐 이것을 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예. 저는 딱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김민재 선수도 너무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롭게 출발하는 팀이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중국 팬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친화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잘못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얘기가 이렇게 국민적인 질타를 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네. 물론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선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비교해 봅니다. 이종범 선수가 야구할 때 이 외야에서 이종범 선수를 겨냥해서 여름에 그 생수병 있죠. 예. 그 시원하게 먹으려고 얼리잖아요. 단단하게. 예, 그거를 정확하게 던졌어요. 그래서 이종범 선수가 화가 났죠. 예. 화가 나서 그 팬하고 경기 도중에 말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종범 선수가 박살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 팬한테 기분 나쁘다고 언쟁을 벌일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죠. 근데 대부분 다 드러난 사람들, 스타 또는 선수들이 뭐 일종의 그 공인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팬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 원인 규명을 하지는 않고 이 선수들의 책임으로 다 이렇게 귀결되거든요. 원인 제공보다는 그래도 네가 유명한 선수고 어떻게 보면 너를 보러 온 팬들인데 팬 중에 일부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 해도 예. 그리고 위협이 될 만한 투척 같은 걸 했다 해도 일단은 네가 참아라. 예. 그거 좀 그리고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 안정환 선수 있죠. 예, 축구. 안정환 선수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를 했죠. 프랑스에서 잠시 뛰다가. 예. 이태리 가기 전인가 봐요. 예. 있는데 이제 안정환 선수가 이제 그 국내 구단에 복귀를 해서 연습 경기를 하는데 팬들이 비난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비난을 많이 했는데 이 연습장에서 할 때 비난을 많이 하는데 가족들까지 거론하면서 비난을 하니까 연습을 하다가 안정환 선수가 열이 받아서 흥분해서 그냥 나와서 그 팬을 쫓아간 겁니다. 몸싸움을 벌이려고. 너 무슨 말 하고 있니? 팬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제 이게 말렸거든요. 예. 근데 안정환 선수가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정환 선수에 대한 비난만 우리가 해버리면 끝나는 얘기인가요? 팬은 그 잘못. 본인이 그 응원하는 선수에 대해서 마치 어떤 그 상품처럼 아니면 장난감처럼 내가 팬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고 뭐 칭찬할 수 있고 그 인터넷이라는 이 공간에 올려놓고 무슨 말을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네. 이제 김민재 선수도 빌미를 잡힐 워딩을 구사한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 인터넷에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을 할 수는 있으나 가족관계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지나친 행동에 대한 자제라든지 잘못을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기본적으로 좀 동의가 되는데요.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 이 대표팀 경기에서 본인의 경기력을 두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을 때 답글을 달았죠. 유명한 답글입니다. 답답하면 네가 뛰던지. 직접 기성용 선수가 직접 썼어요. 그런 댓글을 달아서 아무튼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기도 한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이제 팬들의 질타를 받았죠. 기성용이 또 문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 팬들의 팬심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 기성용인데 그렇게 비난하다가 그 기성용이 조금 잘하면은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섰다가 조금 실수하면 또 돌아서고. 기본적으로 팬 또는 관중들이 선수를 자기와 똑같은 무게의 인격체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대접하지 않죠. 너는 그냥 엔터테이너고 내 맘에 들면 막 환호하다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면 마구 퍼부어 버리는 그런 점에서는 좀
관중들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예, 예. 이건 이제 불특정 다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댓글 신경 쓰면서 기사 쓰지 말고 이 우리 언론 문화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문화 또 선수와 팬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언론사 입장에서 가장 기사 쓰기 쉬운 거는 그냥 댓글에 맞춰서 쓰면 좋잖아요. 요거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댓글 쓰는 사람들 성향이 하도 천차만별이고 스펙트럼이 넓어서 누구 성향에 맞춰야 할지도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언론에서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네. 진실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 8월 30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김영권 선수 사건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인격 살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김현권이요? 김영권. 예. 축구 선수예요? 예. 이제 말씀드린 김민지 선수하고 센터백 중앙 같은 수비를 맡고 있는. 예. 이번에 뛰는 거 봤어요. 예, 그 김영권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중 소리가 크다 보니까 경기장 안에서 이 사실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소리 질러도 뭐 진짜 중요한 예. 작전이나 패스타임 이런 거 얘기를 할래도 잘 안 돼서 힘들었다. 된다.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 연습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답답했다. 다음번에 연습을 더해서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쓴 언론은 김영권 관중 때문에 경기 잘 안 풀려. 관중 탓. 그건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그건 기레기네. 예. 그 다음 날에 완전히 이제 국민 욕까지를 변신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뷰징 기사 많잖아요. 네. 그냥 뭐 하나 그 검색 올라오면은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는데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하나 더 붙여가지고 쓰겠죠. 좀 더 네. 과장되게. 이제 이런 것도 전파되면서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완전 도배가 된 건데 축구협회가 일단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김연권 선수를 그 다음날 김연권 선수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거든요. 네. 공항에서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김연권 선수의 입장을 제가 한번 대서 봅니다. 네. 근데 언론이나 이게 공개적으로 본인의 이름 또 본인에 대한 공격이 비난이 지속될 때 그 당하는 사람의 심정은 참 쉽지 않거든요. 그 압력을 견뎌내기가. 예. 근데 이런 김연권 선수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채 본인은 납득하지 못한 채 축구협회의 지시에 따라서 카메라 앞에 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 이거 인격살인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제대로 따지자면 기사를 그렇게 뻥 튀긴 정도가 아니고 팩트를 왜곡한 예. 그 기자한테 일단 항의를 하고 뭐 국가대표 선수가 피해 보상 고소를 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구단주들이 프런트나 이런 데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단 차원에서 어제 김영권 선수의 말을 이렇게 심하게 왜곡해서 본인을 큰 정신적 뭐에 빠뜨리고 그러면 팀 전력도 약화되는데 이게 스포츠 전문지 기자가 할 일이냐라고 따져야 될. 일단 그게 이제 구단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그리고 협회가 해야 될 일이 하나인데. 협회도 있고. 예. 근데 협회가 가장 무섭고 부담스러운 거 여론이잖아요. 여론을 일단 피해야 되죠. 그거를 잠재우지 못하면 책임의 화살이 결국 어디로 옵니까? 협회로 오는데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야지 책임지고. 그런 식의 행태를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는 편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김민재 선수가 아무튼 좀 과도하거나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근데 그냥 스포츠를 잘 모르고 애호하는 관중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자면 내가 불과 얼마 전에 중국과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 그거 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해명하거나 입에 올릴 필요조차 없는 얘기잖아요. 그건 분명히 이 김영권 선수가 잘못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김민재. 그 김민재 선수가 왜냐하면 오히려 중국전에서 골 넣었기 때문에 중국 팬들에게 더 알려지고 그렇죠. 본인의 가치를 중국에서 더 높이는 결과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렇죠.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가야 되는데 국가대항전에 나간 거고 아니 스포츠 선수가 내가 언제 어느 팀으로 트레이드 되거나 가게 될 줄 모르니까 갈 가능성이 있는 나라와 경기할 때는 좀 살살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걸 맞는데 다만 그 친구가 조금 어려서 실언을 한 것 같은데 요때다 하고 너무 센 꿀밤을 먹인. 그 본인의 그 언행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비난, 비난을 또 불러와서 한 사람을 완전히 인터넷에서
도배를 하는 것은 말로 찢어 죽이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는 우리가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선수 본인에게도 도움은 안 되죠. 물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 김영건 선수의 워딩이 잘못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 워딩이 잘못이 있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리라고 보고 이런 면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점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역시 한칼 최동호 선생입니다. 그 양측에다가 지금 중요한 팁을 하나씩 줬는데 예. 댓글 문화는 정말 그건 어떻게든 그걸 과연 제도적으로나 외적인 조치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뒤늦게 끼어들어가지고 더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고 극악무도한 표현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말하자면 2차, 3차 피해를 가해인 주는 거죠. 거죠. 예. 네. 그런 점에서는 그렇고 아까 그 김영권 선수의 경우는 스포츠 신문이 명백히 잘못한 거고 예. 아무리 스포츠 신문이 일부 옐로우 저널리즘의 속성도 있고 또 그래야 잘 팔린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계속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질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당하는 사람 입장, 김영건 선수 그 당시에 김영건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칼에 찔렸는데 헉 하는 신음소리 한번 못 내버리고 밤 사이에 일어나 보니 완전 국민 욕바지가 돼서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 한 개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죽해야 공항 출국하는데 혼자만 카메라 앞에 세워서 대국민 사과 비슷하게 해라. 축구협회가 다음에 지시를 내렸죠. 그 카메라 앞에선 김영건 선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경기 뛰었나요? 뛰었습니다. 아유, 저 같으면 나 대표팀 안 해 하고 와버릴 것 같아. 축구 대표팀이라는 게 그 정도로 지켜보는 눈이 많고 말이 많죠. 그나저나 아까 그 이종범 선수 건도 그렇고 예. 선수를 우리가 그냥 즐기는 엔터테이너, 소비하는 마치 탤런트나 개그맨이나 이런 대중문화인들을 좀 비하하고 호오에 따라서는 좀 너무 가볍게 대하고 이러는데 예. 내가 만약에 운동을 잘했으면 내가 거기 가서 플레이어를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근데 외국도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막 집어 던지고 막 훌리건 다 똑같죠. 훌리건들은 그럼 전쟁하는 애들인데 완전. 영국에서는요, 1986년에 그 문명화된 시기인 1986년에 이 훌리건들이 질서를 안 지켜서 경기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80년대 큰 뉴스였잖아요. 헤이젤 사태라고 사람 이런 건 뭐 죽었는데. 남미나 많이 죽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만 이런 게 우리가 일어난 줄 아는데 86년에 영국에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스포츠에 그 피를 끓게 하는 그리고 이성을 잠시 마비시키는 뭐가 있긴 있나? 이게 무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박 사업 또 네. 적당히 하면은 뭐 이 레크레이션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게 과할 경우에 중독돼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네. 좋아하는 팀 선수를 그 광적으로 응원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되겠죠. 상대를 인정 안 하니까. 예. 만약에 이제 또 목요일 날 오시게 돼 있는데 그때 예. 긴급 뉴스가 터지지 않는 한 예. 유럽에 있는 뭐 이강인 누구 등 뭐 삼총사가 있다며요. 예, 이강인, 백승호, 백, 정우영. 그래. 뭐 그 선수들 얘기를 한번 좀 들려주셔도 좋을 예. 것 같고 오늘은 그 골 넣고 나서 해맑게 웃던 그 잘생긴 청년 김민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예. 한칼 최승호 평론가께서 또 잘 가르마를 타주셨고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들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2번이니까 예. 어느 팀이 어느 팀을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거고. 예,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